한방내과 전문의 배한우입니다. 오늘은 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져 가네. 이 나미는 무엇이냐? 바로 찹쌀입니다. 찹쌀. 우리가 공유 얘기하면서 찹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이 찹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한데요. 찹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소화가 안 될 때 찹쌀을 먹어라. 속이 더부룩할 때 찹쌀을 먹어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하나는 팔다리에 힘이 없다라는 분들이 한의원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시겠다, 뭘해도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식이요법을 추적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드시는 게 있습니다. 뭐다? 나미, 찹쌀입니다. 찹쌀. 현미밥 드시라고 했더니 사실은 맵쌀 현미는 거칩니다. 되게 많이 씻고 천천히 드셔야 채기가 안 생기고 잘 내려가죠. 그리고 밥을 그 맵쌀 현미를 가지고 밥을 해보면 둥둥 떠다닙니다. 베트남 알랑미처럼. 그러니까 찰기가 없고 보기에 싫고 이러니까 현미밥을 드시라 그러면 맵쌀 현미를 드시는 건데, 맵쌀 현미를 안 드시고 찹쌀 현미를 드시거나 밥에다가 찹쌀을 섞어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 찹쌀은 성질이 뭐냐? 성질이 찹니다. 맵쌀 현미 그리고 맵쌀 백미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오래 먹어도 몸에 양기를 주고 기운을 주고 포도당을 공급해서 뇌를 쓰게 만들고 적절한 탄수화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론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 찹쌀도 똑같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머리에 포도당을 공급하고 좋지만, 꼭 우리가 식이요법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김이 그 음식물의 성질입니다. 찹쌀은 성질이 냉합니다. 찹쌀은 성질이 냉합니다. 그래서 찹쌀을 오래 먹게 되면 속이 차지고 몸이 냉해져서 기력이 결국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원장님 말씀 틀린데, 아니 찹쌀은 먹게 되면 속이 든든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예로부터 소화 안 되고 배가 꺼지면 찹쌀을 먹으라고 했는데,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찹쌀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한 겁니다. 속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약간 채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쌀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상태에서 성질이 차서 든든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찹쌀은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찹쌀은 맵쌀 현미, 맵쌀 백미처럼 365일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병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병으로 속이 터질 것 같고, 이제 그게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몸에는 이를테면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키고 가슴 답답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식도염을 일으키고, 그래서 실제로 요 명치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열불이 터지는 게, 열불이 감정적으로 터지고 답답한 게 구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는 이 주변에 식도염 위염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는 일주일, 2주일 한시적으로 찹쌀을 드시게 되면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 열불 나는 걸 꺼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명절 때 이것저것 기름진 음식과 안 먹던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열불이 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명절 때만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먹게 되죠. 안 먹다가 먹으면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절 때 동시에 같이 먹어주는 게 찹쌀을 먹어줬던 겁니다. 열불을 꺼주기 위해서. 그런 찹쌀을 현미밥 먹으라 그러니까 먹기 귀찮고 맛이 없으니까 찹쌀을 먹게 되면 쫄깃쫄깃하단 말이죠. 그래서 드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연증이 생깁니다. 연증.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증 뭐냐? 팔다리가 늘어지는 거죠. 팔다리가 연약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오느냐? 혼혼. 정신력이 떨어집니다.
찹쌀 오래 드시는 분들 기억력 떨어집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나 몰라. 왜냐? 냉성질의 음식을 오래 먹게 되니까 머리 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못 가고 이를테면 우리가 뭐 겨울에 산에 올라가지고 몸이 춥게 되면 정신이 없죠. 그런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냉음식을 먹게 되면 혼혼, 정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풍. 오래 먹게 되면 풍을 유발합니다. 풍. 구안아사,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몸에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속도거든요. 이제 한의학에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래피드,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러는 건데 이 속도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올 수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은 양기,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강합성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태양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흡수를 하거나 우리도 직접 해를 보면서 비타민 D 합성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기의 동물입니다. 따뜻한 거를 먹으면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냉한 성질을 먹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올 수 있고 동기, 기운을 들썩들썩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찹쌀과 맵쌀을 우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이제 구별하는 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찹쌀과 맵쌀의 중요 성분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아밀로펙틴이랑 아밀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둘 다 이제 포도당인 건데요. 이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맵쌀에는 아밀로펙틴이 80%가 들어있고 아밀로스가 2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재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 찹쌀이든 맵쌀이든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고 우리 인체에 포도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 채식하시라 그러면 이 맵쌀 안 드시고 그래서 찹쌀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뭐 둘 다 어차피 뭐 포도당이고 탄수화물이니까 크게 구별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아밀로펙틴이 많을수록 찰기가 있고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찹쌀은 이 쫄깃쫄깃하고 찰지고 뭔가 부드럽고 한 아밀로펙틴이 100%이기 때문에 찹쌀을 먹게 되면 쫄깃쫄깃하고 이제 맛있게 되는 거죠. 찰기가 있다. 우리가 표현하죠. 찰기가 있는 쌀이다. 그래서 찹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맵쌀은 이렇게 찰지게 만드는 성분이 80%로 찹쌀보다 줄어들게 되고 아밀로스가 20%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맵쌀은 찹쌀에 비해서 덜 쫀득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쫀득쫀득한 이 찹쌀의 아밀로펙틴이 쫀득쫀득한 그 찰진 성분 자체가 실제로 뭐다? 이거는 냉한 성질이 되는 거고 맵쌀은 온한 성질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찰기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한의학의 기미론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냉성이 되고 이건 온성이 돼서 이건 절대 오래 먹어서는 안 되고 짧게 드셔야 되는 거고 이건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왜 동의보감에도 나오느냐? 조선시대에도 백미 말고 현미밥을 먹어라 그러면 현미가 거칠고 많이 씹어야 되고 불편하니까 백미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개랑 고양이한테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찹쌀과 맵쌀의 그 구별을 찹쌀과 맵쌀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랑 고양이에게 한쪽 개랑 고양이에게 찹쌀을 먹이고 한쪽 개랑 고양이에게 맵쌀을 먹였더니 찹쌀을 먹였던 개랑 고양이는 결국은 팔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개랑 고양이는 다 다리만 있겠죠.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맵쌀을 먹였던 개랑 고양이는 다리, 네 다리에 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현미 채식을 우리가 이제 하신다 그러면서 찹쌀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속이 안 좋고 우라병이 있고 화병이 있고 식도염이 있고 위염이 있을 때 짧게 개선하기 위해서 1, 2주 정도 드시는 건 좋지만 오래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리고 정신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단순한 잘못된 식이요법을 통해서 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